예. 지난번에 우리가 수업을 9주까지 했고요. 그 전주는 아마 그 어린이날, 어린이날이라서 공휴일이 됐고, 요건 나중에 요 보강주에 보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 2주가 지금 비어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개강을 늦게 해서 요거를 어, 리포트로 대체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리포트 좀 간단한 거 여러분들한테 내드리고 그걸 이제 리포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가 나가야 됩니다. 리포트 오늘 하나 정도 나가고 다음에 또 한 번 하나 정도 나가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보강할 거고, 지난주에 직접 뵙고 강의 드렸던 때가 이제 9주차고요. 오늘 이제 10주차죠. 그래서 오늘 강의가 끝나면 앞으로 몇 주가 남냐면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5주, 보강주까지 5주가 남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보게 되는데, 기말고사는 여기 있는 것처럼 6월 30일 날 기말고사를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특별한 또 이게 뭐 변수가 없으면 시험은 교실에서 오프라인에서 이제 보시는 걸로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진도 나가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 어, 제가 뭐 또 빠졌네? 잘못 건드려서. 자, 지난 시간에 나갔던 데 다음부터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리까리하긴 한데 여기까지 나갔나요? 여기까지 나갔나요? 여기는 이거 했었나요? 기업 브랜드, 공동 브랜드, 개별 브랜드, 브랜드 수식어에 대한 설명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었나요? 혹시 기억나시면 채팅창에 좀 알려주세요. 인수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소리가 안 나오면 다시 나갔다 들어오시고요. 자, 진도 확인 못 해주시면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거를 했었냐면은 여기 이제 전략적 브랜드 관리에서 브랜드 관리를 위한 전략적 분석 틀이라고 해서 요 표 기억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가로는 제품군, 세로는 브랜드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들이 이제 매트릭스 행, 매트릭스 열이라고 해서 행은 같은 브랜드를 몇 개의 제품군에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거 하고, 그다음에 매트릭스 열, 열은 하나의 제품군에서 몇 개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이제 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들 그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었고요. 그때 특이한 게 이제 브랜드 확장에 대해서도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전략의 폭과 깊이라고 해서 이 매트릭스 행과 관련된 게 브랜드 전략의 폭. 그러니까 한 브랜드를 얼마나 다양한 제품군에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브랜드 전략의 깊이라고 하는 건 한 제품군에서 얼마나 다양한 브랜드를 사용하는가 이렇게 이제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사항으로
이 포트폴리오 전략 중에 동일시장 내에서 여러 개의 브랜드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그래서 주력 브랜드, 뭐 방패 브랜드, 돈줄 브랜드, 염가 기본형 브랜드, 최고형 브랜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그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갈 것이 브랜드 계층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 브랜드 계층 구조는 여기 이제 번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체 그 챕터 내에 그러니까 이 5장 챕터 내에 큰 1번 다음에 큰 2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1번에서 얘기했던 요 표는 브랜드 제품 매트릭스죠. 그러니까 브랜드와 제품들이 어떻게 잘 조화롭게 사용되고 있는가. 뭐 아까 얘기했지만 매트릭스 행, 매트릭스 열, 뭐 아니면은 제품 전략의 폭, 제품 전략의 깊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됐었는데, 이 평면적인 이 그래프, 아니 이 표에다가 채워 넣으면 한 회사가 어떠한 제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이 어떤 브랜드를 쓰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브랜드 제품 매트릭스 분석이에요. 근데 이 표가 꼼꼼하게 채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브랜드 뭐 예를 들어서 제품군 1이 브랜드 A, C가 사용되고 뭐 제품군 2는 브랜드 A, 뭐 D, E 뭐 이런 식으로 좀 비고 이런 표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다 채워는 넣지만 정확하게 이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브랜드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게 명확하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한 가지 접근 방법으로 브랜드 계층 구조라는 거를 파악을 해봅니다. 자, 브랜드 계층 구조라는 건 그 말 그대로 브랜드들이 이루는 층이에요. 브랜드들이 이루는 층. 자, 여기 보시면 밑에 그 유사한 그 도표가 있는 거 그림을 보실 수 있지만 자, 여기 보면 요 초록색이 한 층, 그 다음에 분홍색이 두 번째 층, 그리고 보라색이 세 번째 층, 민트색이 네 번째 층. 이 층이 다 다르죠. 자, 층이라는 건 뭐냐면 위아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위아래 개념. 그러니까 이 분홍색이 보라색보다 상위 개념이죠. 자, 요거를 이제 계층이라고 한다는 거죠. 계층. 그래서 이런 여러 개의 계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끼리 여러 개의 계층을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구조, 보통 이제 트리 구조라고 하지만 이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거, 이걸 이제 브랜드 계층 구조라고 부르는 거죠. 브랜드 계층 구조. 뭐 다른 말로는 브랜드 위계도, 뭐 계층 구조도 이렇게도 부르는데 어쨌든 뭐 브랜드 계층 구조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 아까 봤던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요건 이제 하나의 예예요. 그러니까 콜게이트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모든 제품들을 다 이 계층 구조도 속에다 집어넣은 게 아니고 그럼 너무 복잡하고 방대해지고 커지니까 아주 일부분만 예를 들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한번 보시죠. 먼저 콜게이트 구강위생 제품들이라는 이제 맨 위에 묶음 밑으로 보면 콜게이트 회사의 제품 중에 치약도 있고 칫솔도 있고 치실, 구강청결제, 불화물 정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사실인지 가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콜게이트 칫솔만 따로 보면 칫솔에는 또 뭐 플러스라는 모델, 프리시전이라는 모델, 뭐 브랜드라고 그래야 되나요? 클래식, 유스, 컬러 체인지라고 하는 제품들이 따로 있는 거죠. 자, 그거에 비해서 치약이나 치실이나 구강청결제 이런 것들에는 밑으로 나온 게 없어요.
없어서 안 그린 게 아니고 이걸 다 그리면 가로폭이 엄청 확대되고 복잡해지니까 안 보여준 거죠, 현재는. 그냥 콜게이트 칫솔 쪽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콜게이트 칫솔의 5가지 종류를 봤고요. 그 5가지 종류 중에도 플러스를 보면 또 밑으로 2가지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리시전이나 클래식, 유스 이런 것들도 역시 또 분류가 되겠죠. 밑으로 또 나오겠죠. 자, 그래서 모든 제품군에서 이렇게 밑으로 하나씩 2개씩 뭐 아니면 여러 개씩 빠져나와서 이렇게 퍼지는 이 위궤도를 다 그린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크고 복잡한 그림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크고 복잡한 그림을 왜 굳이 그려보느냐라고 하면 이 브랜드 위궤도를 보면 이 회사에서 어떤 제품군이 있고 각 제품군에는 어떤 또 세부적인 제품들이 들어있고 그 각 제품들이 어떤 브랜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브랜드 제품 매트릭스라는 표와 여기서 지금 방금 설명했던 브랜드 계층 구조라는 이 그림을 2가지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 회사에서 어떤 제품에서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는지 딱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2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고요. 이 챕터의 제목도 뭐냐면 브랜드 관리를 위한 전략적 분석 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이든 그 회사에서 어떤 제품과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 그걸 확실하게 자기들이 100% 파악하고 있어야 관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브랜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현재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브랜드 제품 매트릭스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브랜드 계층 구조 이 2가지를 필요로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냐면 브랜드 위궤도의 수평 차원 수평이면 어떤 거예요? 그림에서 이렇게 이런 같은 색깔 내에서의 좌우의 변화죠. 이게 수평 차원이고요. 자, 수직 차원이라는 건 이거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런 게 수직 차원이에요. 뭐 내려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직 차원을 보면 개별 제품 시장에 진출한 브랜드와 하위 브랜드의 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수의 브랜드와 사업 영역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 보통 기업들이 다 이렇잖아요. 그 기업에서 각 사업별, 제품별 브랜드 위궤도를 작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수직적 차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브랜드가 하늘색, 핑크색, 보라색, 민트색 각각 다 층이 다르다 그랬어요. 층이 다르고 위 아래가 있다. 상하 개념이 있는 거죠. 어떤 건 어떤 거에 속해 있고 어떤 건 어떤 거를 다 아우르고 있고 자 이런 식의 개념이 있는데 그러면 위에 있는 건 뭐고 중간에 있는 건 뭐고 밑에 있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자, 그 앞에 페이지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계층 구조는 여러 제품들에 부착된 브랜드명들 간의 서열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고 그 서열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열에 대한 제목이 여기 있어요. 1, 2, 3, 4. 그러니까 4가지. 크게 4가지의 서열이 있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제가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자, 자 여기 보시면 그 표 5-2에 브랜드 계층 구조를 구성하는 4가지 브랜드 수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4가지 브랜드 수준.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간에는 우위와 아래, 상하의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 그대로 번호대로 1번이 제일 높은 거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로 내려가는 거죠. 낮은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그치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건 어디에 속하고 라고 하면 브랜드 수식어는 그 상위 개념의 브랜드들에 속하고 그 다음에 상위 브랜드들에 속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 브랜드는 그 밑에 있는 브랜드들을 포괄한다, 아우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별 브랜드는 기업 브랜드에 속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네. 먼저 기업 브랜드라는 게 있는데 기업 브랜드라는 건 그 말 그대로 회사의 이름을 브랜드로 쓰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뭐 제너럴 모터스, 뭐 흔히 우리가 GM이라고 하는데 제너럴 모터스 같은 회사 이름이 제품의 브랜드로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대 자동차의 현대나 기아 자동차의 기아 같은 기업 이름이 제품에 그냥 사용되는 이런 예죠. 기업 브랜드.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퍼시픽 전체를 보시죠. 아모레퍼시픽 어허. 아, 제가 착각했네요. 여기 보면은 저는 아모레퍼시픽이 태평양 그 화학 태평양에 속해 있는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2006년에 태평양에서 별도 법인으로 설립됐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이 기업이네요. 기업명. 그러면 태평양이라는 이름은 없어졌네요. 태평양이라는 이름은 없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모기업이 아모레 퍼시픽 그룹인 거 보면 아예 그냥 태평양이라는 회사가 더 이상 태평양 화장품이 있는데? 태평양 아모레 예전에 있었던 이름이네요. 14년 전 얘기인데 아직도 저는 몰랐었네요. 화장품 쪽이라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말이 맞는 거네요. 아모레퍼시픽이 기업 이름이고 그 밑에 속해 있는 게 아까 뭐였더라? 뭐 에뛰드 하우스, 뭐 아모레퍼시픽, 뭐 말레이시아 이런 것들이라는 거네요. 뭐 더 자세한 거는 굳이 알아볼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기업 이름이 브랜드로 사용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요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은 이제 하나씩 다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공동 브랜드. 자, 공동 브랜드가 어떤 거냐면 여러 개의 제품들이 이 하나의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명을 여러 개의 제품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때는 기업명이 다시 공동 브랜드가 되는 셈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여기서 나오는 그 사례는 기업 브랜드하고 또 별도의 것이네요. 이니스프리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아모레 퍼시픽의 더 밑에 개념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보죠. 아모레 퍼시픽 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분명히 제품 소개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자기들의 브랜드를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이니스프리 같은 게 나오잖아요.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니스프리는 공동 브랜드다.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의 하위 개념인 거죠. 자, 이니스프리가 아모레 퍼시픽에 있는 여러 개의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공동 브랜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니스프리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밑에 여러 개가 있다는 거죠. 눌러보면 뷰티 그린티, 냉녹차수, 여기 있네. 그린티 시드 세럼, 뭐 마이 파운데이션, 뭐 이런 제품들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제품은 이니스프리라는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공동 브랜드라고 보는 거죠. 자, 이 공동 브랜드의 다른 이름은 우산 브랜드라는 이름도 있어요. 우산 브랜드, 엄브렐라 브랜드라는 건데 왜 우산 브랜드라는 말을 쓰냐면 우산은 뭐 조그만 우산은 어쩔 수 없지만 꽤 큰 우산은 여러 사람이 우산을 같이 쓸 수 있잖아요. 적어도 머리만이라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그 머리 집어넣은 게 마치 그 밑에 모여있는 제품들 같다. 그래서 우산 속에 여럿이 그 혜택을 본다. 그래서 공동 브랜드의 다른 말은 우산 브랜드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자, 그 앞에 있는 건 뷰익이죠. 뷰익은 제너럴 모터스의 브랜드 중에 하나인 거죠. 찾아볼까요? GM 하면 제너럴 모터스 나올 거고 제너럴 모터스 홈페이지에 가면 분명히 여러 개 브랜드가 있겠죠. 네, 아워 브랜드 보면 쉐보레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왜 쉐보레라고 부르느냐 발음하느냐 쉐브로레 이렇게 뭐 어쨌든 그렇게 부른다는데 발음하기 고약한 브랜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뷰익이 있고 GMC가 있고 캐딜락이 있고 캐딜락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국에 수입차로 들어와 있는데 캐딜락의 제품에는 여러 가지도 있죠. 자, 다 캐딜락의 이름에 들어가는데 비클들을 보면 이렇게 얼핏 봐도 5개의 크게 나눠지는 차종이 다 캐딜락이라는 브랜드를 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M,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아까 뷰익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그럼 뷰익으로 한번 가볼까요? 뷰익에 뭐가 있는지. 사실 국내엔 들어와 있지 않아서 되게 낯선 브랜드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지. 앙코르 GX, 리갈 투어 X, 인비전, 인클레이브 아베니르? 모르겠네. 어베니르? 자, 어쨌든 이거 보면
굉장히 소형 SUV가 이 뷰익 그 브랜드를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GM 차인데 붙이는 마크가 다르죠. 어디 갔어? 이 마크를 쓰잖아요. 이 마크.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 보면 뷰익 말고 캐딜락 같은 경우에 이 마크를 쓰는 거예요. 캐딜락이라고 하는 다른 로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뷰익이라는 거, 좀 전에 살펴봤던 뷰익 같은 것도 이런 것도 밑에 몇 개 제품이 같이 쓴다 해서 공동 브랜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공동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개별 브랜드에 대해서 보면 그 말 그대로 모든 제품들이 각자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뷰익 캐딜락 이래가지고 뷰익이나 캐딜락이라는 브랜드를 같이 쓰는 게 아니고 각 제품마다 다 별도의 브랜드를 쓰는 거죠. 근데 파크 에베뉴는 이게 상품이에요? 난 또 이런 브랜드 또 처음 듣네. 이건 뭐 그냥 길거리 아닌가? 뭐 패션 브랜드인가요? 파크 에베뉴. 어? 아파트 건물인데? 이건 432 파크 에베뉴구나. 그럼 파크 에베뉴 브랜드로 찾아볼까요? 브랜드 있네. 이게 파크 에베뉴 브랜드네요. 레이몬드 그룹이라는 데가 가지고 있는 개별 브랜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아마 여기 보면 패브릭 앤 패션 리테일러였는데 패션하고 섬유 이런 거에 대한 유통 업체인 거죠.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정장 브랜드로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파크 에베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레이몬드 그룹에 속해 있는 거죠. 레이몬드 그룹에. 근데 이 레이몬드 그룹이라는 걸 알리지 않고 그냥 파크 에베뉴라는 것만 알리는 거죠. 자, 웰메이드라고 하는 이제 국내 브랜드, 의류 브랜드가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웰메이드라고 하는 브랜드는 예전에 그 인디안이라고 하는 그 와이셔츠, 그 다음에 정장 업체가 있었죠. 그런 브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효과적으로 브랜드가 성장하지 못하니까 웰메이드라는 걸로 이름을 바꿨죠. 뭔가 인디안 그러면 촌스럽잖아요. 예전에 그 제가 아버지가 그
넥타이 같은 거 사왔을 때, 넥타이가 아니라 와이셔츠 같은 거 사왔을 때 봤던 브랜드를 기억나는 게 내외 셔츠 뭐 이런 거하고 인디안 셔츠 이런 게 있었는데, 인디안 너무 오래된 구식 브랜드여서 웰메이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고, 이 브랜드가 그렇게 아주 잘 나가는 브랜드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도 적극적으로 못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최근에 좀 유행하고 있는 그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 경연 프로그램, 거기에서 이제 협찬하는 회사로 웰메이드가 나왔었는데, 자, 이런 브랜드,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내세우는 거, 이런 게 개별 브랜드죠. 다시 돌아가서 개별 브랜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브랜드 수식어라는 건데, 이거는 각 브랜드마다 그 제품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독특한 단어, 수식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슨 울트라라든지, 뒤에 가면은 이런 거죠. 여기 정리가 잘 안 돼 있네. 네이버로 가죠. 자, 여기 보면 BMW 7 시리즈라고 하는 차종, 이게 이제 하나의 브랜드죠. BMW 7이라고 하는 거. 자, 근데 BMW 7에서 7 밑에 보면 730D, 뭐 740D, 740, 뭐 LI, 750, 760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숫자들이 다 나타내는 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제품의 성격을 이야기해주는 수식어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써 있는 글자만 보면, 이 제품이 뭐 고급 사양이다, 중간 사양이다, 저사양이다, 이런 거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브랜드 수식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런 게 무슨 브랜드냐, 그냥 뒤에 설명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것도 다 브랜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뭐 기업 이름부터 해가지고 맨 뒤에 뭐 740, 750 이렇게 나오면 하나에 쭉 써놓은 그 브랜드가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 거죠. BMW 하면은 벌써 뭐예요? 기업 브랜드고요. 뒤에 나가서 7 시리즈, 그럼 뭐예요? 공동 브랜드죠. 왜? 7 시리즈로 한 종의 차만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럼 7 시리즈 공동 브랜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730D, 730L, 뭐였지?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 제품의 성격을 나타내주는 수식어죠.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이 혼합돼서 쓰인 거예요. 긴 브랜드로 된 문장 같은 게. 자, 그걸 보면 여러 개의 계층으로 된 브랜드들이 같이 쓰인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브랜드 계층 구조에 있는 네 가지 성격, 기업 브랜드, 공동 브랜드, 개별 브랜드,
브랜드 수식어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하나하나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지금 36분인데 우리가 수업을 하면은 8시 반까지 8시 반이면 너무 적죠? 그러니까 3시간 세 타임을 해야 되니까 40분씩 하고 10분 쉬고 하면은 10분 쉬고 50분에 시작해서 30분에 끝나고 10분 쉬고 40분부터 그렇게 되면 9시를 넘어가네. 그러면은 10분 쉬고 30분 쉬고 30분 하고 10분 쉬고 30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3시간이 다 되니까. 그럼 어쨌든 지금은 37분 거의 40분 다 됐으니까 10분 쉬고 50분부터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